지난 시간에 저희가 백테스팅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전략,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셨던 지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시던 이 지표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내시고 전략 빌드업 이후에 변수값을 조정해서 여러분 성향에 조금 더 맞는 전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과 MACD RSI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가는지, 혹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다시 추세 방향으로 힘이 들어올 때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지, 맥디를 통해서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디나 RSI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이버전스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과매수와 과매도의 오실레이터 개념을 활용한다고 하시면 RSI 개념을 활용하실 텐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이 백테스팅의 개념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볼 거고요. 결국은 매매를 하실 때 이동평균선과 맥디와 RSI,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패턴과 지지저항, 피봇 등등의 개념을 활용하실 텐데, 진입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어디를 기준점으로 두어야 할지, 그리고 각각의 기준점에 따라서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맞는 셋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만들었던 전략을 먼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New 클릭해 주시고 스트래티지 빌더로 넘어오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EMA 골든 크로싱 8선 21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자, 여기까지 넥스트로 넘어오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변수를 익절, 손절,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만들어 줬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오늘은 RSI까지 넣어 볼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RSI를 과매도인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셋업을 해 볼 텐데요. RSI는 여러분들이 50 아래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40 아래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30 아래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변수를 지정해 주는 것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지 않아도 변수 값만 바꿔가면서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RSI 값 또한 변수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SI 값이라고 해 줄 거고요. 한 40 정도를 기준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RSI를 넣어 주도록 할 텐데요. Add를 클릭해 주시고 인디케이터 들어오셔서 밑에서 RSI를 찾아봅니다. 자, 그럼 여기 RSI가 있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Plot on Chart를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밑에서는 딱히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 우변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찾을 거냐면요, Miscellaneous로 들어올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 곳인데 스크롤 내려주시고요. Numeric Value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Numeric Value를 방금 지정했던 변수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클릭해 주시고요. User Input을 들어오셔서 RSI 값 저희가 디폴트 값을 40으로 지정을 해 놨었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RSI가 바로 이 40보다 작을 때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값을 less라고 할 겁니다. less라고 하면 4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미면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0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차이가 되겠죠. 자, 일단 저희는 less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Do the following은 그대로 둘 겁니다. 4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수를 치거나, 아니면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을 크로싱했을 때 매수를 치거나. 자,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if all과 if any가 있습니다. 자, if all을 하시면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if any로 하시면 둘 중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둘 중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표에 대한 이해가 좋으신 분들은 if all로 할 경우에는 거의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8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싱이 나오는 순간은 동일한 타임프레임 값에서 RSI가 40 밑에 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if any로 갈 거고요. 즉, RSI가 40 밑으로 들어갈 때도 매수를 치고, 그리고 RSI가 50이나 60을 도달했다라고 해도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을 크로싱을 치면, 즉 8선이 21선을 크로싱 치면 저희는 매수로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점점 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관한 이해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손절, 익절 그대로 두고요. 넥스트. 피니시. 자, 이렇게 전략이 완성되었으면 다시 New로 넘어오셔서 Strategy Analyzer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EMA 골든 크로싱 8선 21선에 한 가지 변수값이 더 생겼죠. RSI 값은 40 아래에 위치했을 때도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RSI 값이 없을 때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를 한 5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SI 값은 배제를 한 채로 8선 21선
퍼포먼스만 볼 수 있겠죠. 나스닥 종목으로 1분 차트 똑같이 11월달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로 지정을 해주고요. 런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지금 저희는 RSI를 제외한 퍼포먼스만 보는 겁니다. 5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EMA 골든 크로싱만 일어난 퍼포먼스 값을 보는 거고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승률 55% 정도, 손익비 1대1에 지난 19일 동안의 퍼포먼스는 7,000불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변수값을 조정해서 RSI를 한 40 정도로 만들어주면요. RSI 40 아래에서도 매수를 들어가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total number of trades가 됩니다. 지금 EMA 골든 크로싱만 들어갔을 때는 총 229번을 들어갔는데 RSI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얼만큼의 진입이 나오는지를 보도록 할 거고요. 런을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훨씬 더 많은 진입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졌죠. 자, 승률과 손익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고 1분 차트를 기준으로 RSI 값을 40 아래에서도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RSI와 EMA 골든 크로싱을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총 들어간 트레이딩 횟수가 200 몇십 회에서 400 몇십 회로 늘어나면서 퍼포먼스도 비약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 탭을 보면요. 훨씬 더 많이 우상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입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차트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와서 분석을 해보시면 왜 퍼포먼스가 더 비약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EMA 8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싱 하지 않은 순간인데 진입이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RSI 값이 40 이하일 때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0 이하로 뒀을 때 매수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40 아래로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40을 제가 35나 30으로 낮춘다라고 한다면 진입 횟수가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퍼포먼스가 거기에 따라서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지금은 매수 추세가 강한 장세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 이하일 때도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익절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골든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분석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넓혀 나갈 수가 있어요. 골든 크로스일 때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RSI가 40 아래일 때 진입을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모멘텀적인 역학의 차이가 있겠죠. RSI는 떨어질 때, 즉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할 때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을 거고요. 단기적인 영매매가 되겠죠. 하지만 좋은 타점으로 잘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커진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골든 크로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SI와 비교를 해서 타점적으로는 불이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동한다라는 장점, 즉 홀딩 시간이 짧아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횡보를 거쳐서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심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 심리가 조금 더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서머리 탭으로 넘어오셔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개념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의 값을 35나 30으로 낮춰준다면 바로 이 진입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퍼포먼스 또한 내려간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백테스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5로 낮춘다라는 가정하 420번의 진입이 345번으로 낮춰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딸 수 있는 금액 또한 낮춰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 정도로 낮춰준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345번에서 280번의 진입이 있었고요. 9,475불, 즉 EMA 골든 크로싱만 들어갈 때보다는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지만 RSI 값을 40이나 35로 뒀을 때보다는 진입의 횟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퍼포먼스 또한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는 금액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굳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입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기계적으로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뇌동매매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로 넘어오셔가지고 진입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조금 더 대참사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RSI를 기본적으로 공부해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초의 RSI가 과매도 공간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것과
이후에 다시 과매도를 쳤을 때 진입하는 것에 퍼포먼스가 점점 더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수 방향으로 갈 때 역회된 숄더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분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 1분 차트에서 최초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매도 공간에서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동일한 공간에 과매도에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진입이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차트 같은 경우는 더 아래 공간을 눌러주면서 내 손절을 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팅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RSI 같은 경우 최초 과매도로 눌러줬을 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매도를 눌러줬다라고 한다면 과매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맥디던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던 골든 크로싱이 나오는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백테스팅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분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눌림으로 잡을지 아니면 눌림을 한번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서는 민감도가 높은 맥디 골든 크로싱에서 잡을지 아니면 이후에 발생하는 8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싱에서 잡을지 등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맥디 크로싱과 이동평균선의 크로싱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른 전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뉴로 들어오셔서 스트래티지 빌더, 이번에는 저희가 맥디 크로싱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 스트래티지에서 넥스트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름은 맥디 크로싱이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넥스트 넘어오셔서 저희가 변수는 똑같이 익절과 손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60틱으로 만들어 주고요. 맥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치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존에 주어지는 맥디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민감도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자, 여기서 이제 애드를 들어오실 거고요. 인디케이터 들어오셔서 저는 이제 맥디를 찾아볼 겁니다. 자, 여기서는 맥디를 클릭해 주시고요. 플랫 온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여기에 보이시는 맥디가 바로 맥디 라인, 그리고 average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그널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맥디의 라인이 이 시그널 라인을 골든 크로싱 할 때 바로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싱과 어떻게 다른지를 볼 거기 때문에 우변에서도 맥디를 찾아줄 거고요. 맥디, 플랫 온 차트 아래로 내려주셔서 여기는 average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좌변과 우변을 만들어 줬으니 중간에 있는 거는 cross above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맥디 라인이 바로 맥디의 시그널 라인을 골든 크로싱 할 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do the following은 똑같이 매수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더 매니지먼트에서 엔터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절, 익절 라인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익절 같은 경우에는 틱수 유저 인풋에 익절로 만들어 주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 토로 포지션에서 틱스 손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피니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골든 크로싱과 맥디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 텐데요. RSI 값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다시 5로 만들어주고 결과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A 골든 크로싱을 들어갔을 때 퍼포먼스는 승률 55%, 손익비 1에 19일간의 수익이 7,265불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만들어 놓은 맥디 크로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런을 눌러주시면 자, 이처럼 진입한 횟수도 더 늘어났고 토탈 넷 프로핏 또한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률과 손익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진입 횟수가 많아지면서 퍼포먼스도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조금 더 우상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오시면요. 어디에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점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SI가 과매도일 때 들어간 타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타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바닥에서 들어갔던 타점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EMA 골든 크로싱의 타점은 조금 더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맥디 같은 경우에는 RSI 과매도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싱 그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입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RSI 과매도에서 들어가는 거지만 내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홀딩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맥디의 크로싱과 EMA의 골든 크로싱 같은 경우에는 타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맥디가 조금 더 일찍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것 또한 일찍 들어가는 대신 조금 더 페이크를 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탈하는 초입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선, 21선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지만 추세가 확실히 돌아섰을 때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그만큼 최근에 저항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는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다. 혹은 내가 본청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일찍 들어가는 셋업들보다 조금 더 본청을 빨리 맞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동평균선과 MACD RSI를 조합해서 간단한 백테스팅을 돌려보면서 차트에서 기계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디에서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진입을 하실 때는 이동평균선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MACD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RSI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기준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의 맞는 셋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민감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불타기 형식으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영상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의 포문을 열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정진하는 트레이더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